상세 페이지 AI 번역 기능을 가진 반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업로드를 하던 해당 기능을 쓰지 않고 업로드를 하던 매출에 영향은 크게 없다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사업 운영적으로 불편한 경우를 일으켜 비용이 더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 편에 말씀드린 기획으로 약 3에서 4개월 테스트 결과 4개월 정도 걸려서 약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마지막 달 영업이익은 약 280만 원입니다. 어떤 기획이었냐면 사업자 2개를 만들어서요. 하나는 상세 페이지 AI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반자동 솔루션으로 업로드를 하는 것과 또 나머지 하나는 똑같은 상품을 AI 자동 번역 기능을 제외하고 제가 구성한 8단계 팔리는 법칙으로 업로드를 하는 것. 이렇게 각각의 사업자별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상품을 업로드하였고요. 과연 어느 사업자에서 매출이 더 나왔을까를 4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상세 페이지를 건드는 작업을 제외한 다음에 3가지 전략들로 인해 매출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팔린 상품을 재구성하고요. 두 번째는 팔린 제품에 한해서 시장 재조사와 광고 들리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크고 무거운 상품은 무조건 정확한 비용 계산과 함께 LCL 화물로 배송하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기에 썼던 운영 전략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한 전략들까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버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AI 번역이 뭔 말인가인데요. 대부분의 요즘 마케팅되고 홍보되는 구매대행 반자동 업로드 솔루션이 AI 상세 페이지 번역이라는 키워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AI는 상세 페이지를 번역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소비자들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게 아예 처음부터 카피라이팅부터 이미지까지 전부 새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하는 게 훨씬 AI도 편하고 작업물에 대한 퀄리티도 올라갑니다. 즉 이러한 반자동 프로그램의 AI 번역이라는 그 말은 사실은 단순 API라는 것의 연동을 뜻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하는 기능을 받아서 작동시킨 거예요. 일종의 코딩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번역 시스템은 구글 번역 API, 팝하고 API 등을 붙여서 사용하고 거기에 글자가 들어가는 위치에 스팟포크 브러쉬 기능까지 붙이는 등, 즉 그 툴이 스스로 AI인 것처럼 보이게 작용하지만 아마 모두 사용해 보시면 동의하시겠지만 번역 사이트를 쓴 것과 같은 레벨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AI를 공부해서 메이크 같은 AI 활용 툴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거나 포토샵을 통해 상품 카테고리별로 템플릿을 짜놓고 사진 위치를 모두 소비 심리학을 적용한 상세 페이지 구성 전략에 따라 고정시키고 카피라이팅만 다시 해서 아예 새로 만드시는 게 훨씬 빠르고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포토샵 사용법, AI 툴 개발 및 공부, 세 번째 카피라이팅 연습 등등의 부가적인 연습과 실력이 필요하겠죠. 즉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는 것보다 다시 제작하는 것이 훨씬 시간도 빠르고 효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전에 필요한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세 페이지 전략을 제외하고 사업 운영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로만 매출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요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한번 팔린 상품을 재구성한 겁니다. 재구성 요소에는 2가지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 번역과 옵션명 재구성입니다. 상세 페이지 번역은 저번 동영상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테스트한 건 그냥 번역 기능만 쓴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배치가 깔끔하지 못하고 어휘나 어순, 단어도 부정확해서 오히려 보기가 불편할 겁니다.
정말로 반자동 프로그램의 번역 기능을 활용만 해서 글자가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바뀌기만 해도 매출이 발생할까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가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번역 기능을 활용만 하면 글자가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바뀌기만 하면 매출이 발생할까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가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나 학습 없이 일단 매출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근데 그 결과는 나왔죠. 그냥 단순히 번역만 시키면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은 보시다시피 이제 번역이 안 된 거고 오른쪽은 번역이 된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면 이 옵션이 이 이미지가 번역이 된 내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이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할 때 정확히 이미지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것이지? 라고 할 때 이 글자가 번역된 걸 대비해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그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아싸리 내가 미리 기획해가지고 이 옵션명 썸네일까지도 깔끔하게 번역을 해버리면 아예 더 헷갈릴 리가 없는데 괜히 그림이 또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공 안 들이고 하는 거라면 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팔리면 그것을 제대로 번역만 진행하는 겁니다. 작업물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요. 상세 페이지는 상세 페이지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글자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애초에 글자가 필요 없죠. 그냥 대표적인 썸네일들로만 채우면 되는 거고요. 옵션도 이렇게 쓸모없는 말을 지우고 깔끔하게 위치까지 맞춰서 이렇게 옵션명도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냥 글자만 번역하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죠? 에이. 요것도 제가 직원을 시켜가지고 급하게 하느라 깔끔하기는 한데 내용이 너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번역만 한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썸네일도 이렇게 글자가 중국어가 아예 없게끔 다시 한번 편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명도 이렇게 소형이면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포토스케이프 X 혹은 미리 캔버스를 사용해서 상세 페이지 중국어 글자 위에 메모 박스만 얹고 그 위에 텍스트만 붙이면 끝납니다. 번역도 꼭 거기에 써진 중국어를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냥 사진에 맞게 내가 그럴듯하게 지어내도 됩니다. 이 정도는 정말 10분밖에 안 걸릴 거고요. 느긋이 해도 30분 안에 끝납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기 귀찮거나 익히기 싫어서 미루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겪게 되실 거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는 거라면 하루에 반자동으로 상품을 50개에서 100개를 업로드 하다 보면 상품이 하나씩 팔리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 처음엔 이것도 매일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개 혹은 3개 또는 한 달에 한두 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팔린 상품을 발주해 보낸 후 해당 상품을 그날 바로 번역 아니면 다음날 전날 팔린 상품을 번역하는 것을 스케줄로 잡고 그 다음 다시 상품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미루지 않고 진행을 하면 재판매 확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 전략인 광고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팔리는 가짓수가 확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개씩 해서 한 달에 30개씩만 해도 전략으로서는 충분합니다. 나중에 하루에 100개 팔리고 그러면요 제품 종류가 100가지예요. 반자동으로만 하시면. 그래서 물론 요즘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광고를 돌려서 100개가 팔리면 그중에 50개는 하나의 상품, 30개는 A 상품, 25개는 B 상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나가게 되시겠지만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옵션명 설정입니다. 일단 팔리면 그 팔린 상품의 옵션이 제대로 지어져 있나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쿠팡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쿠팡에 들어가서 상품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색상과 수량을 둘 다 거기에 맞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대충 들어가 있거나, 수량인데 지금 글자가 들어가 있죠. 또는 색상과 수량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색상 하나로 퉁쳐가지고 요것만 입력이 된 채 업로드가 강제로 되기도 해요, 반자동 솔루션을 이용하면. 근데 마침 들어와서 이제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색깔을 해주고, 수량은 10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세팅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광고를 돌렸을 때 해당 제품의 옵션이 쿠팡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 광고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알람과 함께 광고를 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반자동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상품의 옵션별로 다른 옵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의 메인 썸네일로 모든 옵션이 통일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각의 옵션별 이미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크블루면은 다크블루 색상의 옵션 썸네일을 메인으로 해주고요, 레드면 레드, 블루면 블루, 그리고 또 대형이면 대형으로, 소형이면 소형으로, 이런 식으로 옵션명과 그 썸네일을, 옵션명 썸네일을 맞춰주는 겁니다. 옵션별로 이미지가 다르면 만약 검색이나 광고를 통해 노출이 되었을 때 같은 색상 이미지가 두 개가 만약 같은 페이지에 동시에 노출될 때보다는 같은 상품인데 각각의 다른 이미지가 노출될 때 훨씬 클릭률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눈에 띌 수도 있고요, 또 소비자들은 각각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팔린 제품에 대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키워드 재조사와 매출 최적화 광고 돌리기입니다. 키워드를 재조사하는 이유는 충분한 검색량이 존재하는가입니다. 광고 없이 판매하기 위한 전략은 검색량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한 키워드이지만, 광고로 팔리기 위한 전략은 검색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키워드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어야 팔리는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키워드를 조사하고 그걸 기록한 다음에 광고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한 1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를 돌려보면은 검색량이 몇 개 미만의 광고를 아무리 돌려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 평균 키워드 조회수와 1년 12개월 내내 조회수가 일정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올 시즌용과 시즌용을 키워드로 구분을 하고, 시즌별 키워드면은 다음 시즌 때 미리 그 키워드를 조사해서 소싱을 한 다음에 미리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돌리면 좋겠죠. 한번 광고로 잘 되는 상품은 수명이 오래 갑니다. 대신 기존의 광고 판매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매출은 못해도 확실한 매출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즌 상품은 해당 시즌이 끝나면 수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선점을 하고 있는 광고 판매자가 없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충분한 매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다하면 광고를 끄고 해당 상품은 버리고 기록해 놓은 다음 내년에 같은 시즌에 비슷한 상품을 다시 소싱을 해서 광고를 태우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의 상품을 다시 테스트해 보셔도 되겠죠. 다만 그때 껐던 광고를 다시 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어서 같은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상품과 새 상품 중 더 잘 팔리는 상품을 남기거나 둘 다 잘 팔리면 둘 다 냅두거나, 이렇게 총 3단계만 전략적으로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크고 무거운 제품인 경우 그냥 보내던 대로 보내면 무게별로 배송비가 측정이 돼서
배송비만 30만원에서 100만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0kg, 300kg, 1톤, 2톤이 됐든 가로 세로 높이 부피로만 무게를 측정하는 LCL 화물로 제품을 보내면 배송비는 10만원 미만의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CBM이라는 건데요. CBM이란 각각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1m인 경우 1CBM이라고 하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m인 경우에는 그럼 뭐예요? 2CBM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곱셈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이 총 8이면 2CBM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2m가 넘더라도 높이가 낮으면 여전히 2CBM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팔리는 제품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파는 제품의 금액과 그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한 CBM 값을 측정해서 정확한 수익률과 계산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요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사실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어요. 자, 결론은 이제는 예전처럼 단순히 반자동 업로드를 단순 무식하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매출은 가능은 하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략 하나만으로는 매출을 빨리 키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전략을 안 쓰기에는 좀 그래서 단순히 업로드만 하도록 냅두는 것을 못했기도 했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사용된 인건비와 광고비를 합치면 이제야 수익 전환이 되고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을 벌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의 전략은 더 이상 상세 페이지 API 자동 번역 기능을 쓰지 않고 기존에 공개해드린 7가지 판매 전략에 따라서 업로드를 하면서 한 달에 1000개를 챗GPT와 피그마인가? 네, 챗GPT와 피그마와 메이크를 이용한 AI SaaS나 비슷한 툴을 개발해서 한 달에 1000개 상품을 모두 생성형 AI를 통해 번역이 되어 있다면 과연 매출이 오를 것인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포토샵 공부와 템플릿 제작을 통해 자동화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AI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로는요.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을 LCL 화물선을 통해 판매할 때 생기는 모든 상황과 그 방법 그리고 팔리게 하는 전략과 필요한 툴들과 CBM 계산, 마진율 계산기 등등에 대해서와 진짜 AI를 쓴 상세 페이지 번역 기능 솔루션이 반자동 솔루션을 접목시켜서 업로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혹시나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